안녕하세요. 선사시대의 생활 모습입니다. 네, 서울 암사동 본음집 복원이고요.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신석기 시대의 주거지가 발굴되었습니다. 이곳에서 20여채 움집터와 지금 보이신 게 이게 지금 움집이죠. 예, 움집입니다. 네, 20채의 움집터와 빗살 무늬 토기, 돌도끼 등이 나왔지. 지금은 신석기 시대의 움집이 일부 복원돼 있어. 사적. 네, 신석기 시대 움집을 복원한 거야. 네, 왜 움집이라고 할까? 그야 땅을 움푹 파고 그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지. 우와, 술래잡기 하면 딱 좋겠다. 으이구, 여기는 놀이터가 아니거든. 맞아요. 여기 이제 서울이나 이쪽이 이제 놀이터에 몇 번 갔었는데 이런 움집이 있더라고요. 움집이 있다는 것은 이제 정착했다는 거죠. 예,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아래에 보시면 70만 년 전 한반도에서 구석기 시대 시작했고요. 1만 년 전 신석기 시대 시작, 기원전 2000 청동기 시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역사란 무엇일까 시작할게요. 네, 그 다음 페이지 역사란 무엇일까. 얘들아 안녕, 나는 역사반 용선생이야. 지금부터 나와 함께 과거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옛날 옛적 이야기들을 살펴볼 거야. 이런 이야기를 뭐라고요? 역사입니다. 역사. 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리가 어젯밤 일기를 썼다면 이 일기도 역사가 될까? 네. 역사가 될까요? 왜? 답은 그렇다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과 기록은 역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기는 나의 역사지요. 개인적인 거, 네, 나의 역사지만 역사 책임에 실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생각해 볼까요? 지나간 무수히 많은 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시시콜콜한 일들을 적으면 그 양이 엄청나겠죠. 네. 이걸 모두 기록하는 건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는 수많은 과거의 일 중 의미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 네. 그 일들을 골라서 역사책에 기록해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된 사건들도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두 가지 뜻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뜻하는 사실로서의 역사. 두 번째는 과거의 사실 중 역사가가 의미가 있다고 여겨 기록한 기록으로서의 역사입니다. 네. 여기서 좀 그 다른 책으로 좀 참고를 할게요. 네. 네, 보이시나요? 역사입니다. 지날 역, 기록된 문서사입니다. 네, 1번.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이나 과거 사실의 기록입니다. 뜻이 이렇고요. 뜻,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 그래서 뭐 우리가 어제 일기를 썼어요. 어제 일기를 쓰고 나면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네, 과거 사실의 기록이지만 우리가 쓴 일기는 개인적인 거고요. 네, 개인적이라서 뭐 한 사람 한 사람의 뭐 시시콜콜한 일들. 네, 어제 뭐 학교에서 금요일 학교에서 수학을 100점 맞았다. 너무 기분이 좋았다. 이런 뭐 시시콜콜한 일들을 적으면 양이 너무 많겠죠. 그래서 이걸 모두 기록하는 거 너무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역사가가 이거는 좀 수많은 과거 일 중에서 이거는 좀 기록으로 남길 가치가 있다. 가치도 여기서 조금 볼게요. 옆에 보면 가치입니다. 가치, 뭐
가격이 얼마예요? 얼마예요? 가격이 얼마예요? 할 때 가격 할 때 걸맞을 가치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사물의 대상이나 지니고 있는 중요성입니다. 중요성, 역사적 중요성이 말하겠죠. 역사에서는. 그래서 국가유산에는 다양한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유산. 네. 그래서 개인적인 일기에는요, 이런 기록으로서 남기 가치는 없는 거죠. 이제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니까. 그래서 역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여기 써놓은 거. 네. 역사 의미는요,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이에요. 과거 일어났죠. 과거 일어났던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1번 사실로서의 역사. 네. 그 다음에 기록으로서의 역사. 기록된 거. 기록된 걸 보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사실에 대한 기록이고요. 역사가의 사상이나 의견 반영이 돼요. 의견이 반영되고 어떤 의견일까요? 이거는 역사가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가치가 있다고 되는 일, 가치 이거는 역사로 기록될 가치가 있다라고 의견이 반영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주관적 의미가 있죠. 예. 역사가 사람마다 틀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사실로서의 역사, 두 번째 기록으로서의 역사, 두 가지 꼭 기억하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것 따지냐? 가치가 있는 건가? 네. 역사에 기록되기에 가치가 있는 건가?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아궁이, 구들장, 굴뚝, 온돌은 저희 나라에만 있는 거죠. 예. 저희 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그죠? 온돌, 아궁이, 구들장, 굴뚝. 그래서 이건 가치가 있을까요? 네. 온돌의 구조에는 과학적인 가치가 담겨 있어. 네, 가치가 있지요. 예. 그래서 이런 가치 꼭 기억해주면 너무 그러면 그 조선 왕조실록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조선의 역대 왕별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알려주는 자료로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죠. 예. 그래서 국가유산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자료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다. 역사적 가치. 네, 역사적 가치. 그래서 조선 왕조실록은 기록으로서 역사지요. 책에다가 왕별로 일어났던 일을 기록했죠.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이걸 보면서 조선의 역대 왕별로 이런 일이 나왔었구나. 과거에 있었던 일이 이런 거였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 왕별로 일어났던 일을 읽음으로써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과거와 현재를 이어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기록으로서 역사지요. 이것도 이제 역사가가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고 해서 조선 왕조실록 이제 왕별로 기록을 했겠죠. 네. 그래서 조선 왕조실록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역사적 가치가 담긴 국가유산, 역사적 가치 두 번째
과학적 가치가 담긴 국가유산. 네, 과학적 가치. 세 번째, 예술적 가치가 담긴 국가유산. 네, 그다음 생태적 가치가 담긴 국가유산.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용 선생 책에서 본 건 이제 역사적 가치가 담긴 국가유산 중에서 이제 조선 왕조실록, 조선 왕조실록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역대 왕별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서 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알려주는 자료로서 역사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면 과학적 가치가 담긴 유산, 아까 봤었던 온돌, 그죠? 과학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적 난방 방법으로 뜨거운 공기가 이동하는 방향을 생각해서 만든 온돌의 구조에는 과학적인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과학적 어떤 가치? 과학적인 가치. 네. 그래서 두 번째 과학적 가치가 담긴 유산. 그리고 예술적 가치가 담긴 국가유산. 예술적인 거. 뭐 정선의 금강산 그림. 금강산 그림을 예술적으로 너무 생생하고 세밀하게 표현한 거예요. 예술적으로 표현을 잘했어요. 그래서 예술적 가치가 담긴 뭐 역사, 국가유산, 그리고 뭐 생태적 가치가 담긴 국가유산. 만약 뭐 제주도의 해녀잖아요. 제주도의 해녀라면 해녀는 제주도의 해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해녀는 바다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해산물을 얻습니다. 네, 생태적 가치가 담긴 국가유산 이렇게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조선 왕조실록은 조선의 역대 왕별로 일어난 일을 기록한 역사책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알려주는 자료로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역사적 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역사가들이 사용하는 자료로 문자로 남긴 기록뿐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쓰던 물건이나 집터 등도 포함됩니다. 이런 유물과 유적을 통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이제 글자가 없던 아주 먼 옛날의 일도 알 수가 있죠. 이런 역사의 자료들을 사료라고 합니다. 글자가 없던 아주 먼 옛날에 물건들을 통해서 아니면 집터 등을 봐서 알 수 있죠. 그 전에 봤던 움집 봤을 때 어땠어요? 그래서 보면 움집 옆에 왔었죠. 움집을 봤을 때 글씨도 없었어요. 근데 움집의 집터를 봤을 때 여기서 정착해서 뭔가 살았구나. 집을 지어서 정착을 했구나. 알 수가 있죠. 네. 왜 움집이라고 할까? 뭔가 이거를 글씨가 없더라도요. 이런 움집 보면서 또 집터를 보면서 네, 이렇게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움집을 왜 지었을까? 땅을 움푹 파고 그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지. 이런 식으로 그죠? 땅을 팠고 그 위에 집을 지었고, 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문자로 기록이 남아있는 시대와 남아있지 않는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문자로 쓰인 기록이 있는 시대를 역사 시대고요. 문자 기록 없이 유물, 아까 봤던 유물과 유적,
흔적만 남아있는 먼 옛날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인류가 생겨난 게 수백만 년 전이니 그 역사도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에 걸친 이야기겠지. 그래서 역사를 얘기할 때 세기라는 단위를 많이 씁니다. 세기는 긴 시간을 100년씩 쪼갠 단위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얘기할 때 세기라는 단위를 많이 쓰는데 세기는 긴 역사 100년씩 쪼갠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서 100년은 1세기, 101년에서 200년은 2세기가 되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1년을 기원이라고 하고 기원, 서기 1년 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년보다 앞선 시기를 기원전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2001년부터 2100년까지는 몇 세기일까? 그죠? 21세기지. 네. 1년부터 100년까지. 네. 그래서 기원전. 네.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1년이에요. 잠깐 적어볼까요? 여기가 1년. 1년입니다. 그러면 1년에서 100년, 101년에서 200년. 그래서 기원 후 1년을 중심으로 봤을 때 기원 후 1년 전, 기원 전. 네. 기원전 뭐 몇 년. 네. 그래서 기원은 무엇을 그러면 기준을 했을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해입니다. 이런 시간 구분은 서양에서 먼저 사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서양에서 믿던 예수님이 태어난 해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 살았죠. 네,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이 있는 땅을 한반도라고 부르는 건 알고 있죠. 네, 여기서 달력이 났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반도. 요 그림을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그래서 이제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 살았습니다. 여기 한반도, 뭐 요동, 만주, 요서, 뭐 두만강 이렇게 살았죠. 네, 그래서 한반도 위로 압록강. 네, 밑에 좀 볼게요. 한반도 위로 압록강과 두만강, 북쪽의 넓은 땅을 만주라고 합니다. 볼까요? 만주 어디 있었죠? 네. 네, 만주 여기 만주. 네, 한반도 위로 압록강이고요. 압록강과 두만강. 북쪽의 넓은 땅은 만주라고 불렀고요. 만주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중국 땅이지만,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네. 또 서쪽으로는 랴오허강 보이시나요? 랴오허강 이쪽입니다. 여기. 이 강과 큰 강이 흐르는데
강외 동쪽은 요동. 요동 보이세요? 요동 여기에요. 요동. 요동 서쪽은 요서. 요동 옆에 서쪽으로 가서 요서 여기 부릅니다. 요서라고 부릅니다. 이 지명들은 우리 역사를 이야기할 때 자주 나오는 이름들이니 머릿속에 잘 넣어두자. 네. 요동, 요서, 랴오, 허강, 만주.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역사 여행을 떠나볼까? 네.